1925년 4월 브라질 마투그로스 오지의 마지막 전초기지. 사람들은 그곳을 데드호스 캠프라 불렀다. 15년 전 어느 탐험가의 말이 그 자리에서 지쳐 쓰러져 죽었다는 이유였다. 밀림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남긴다. 죽은 것들의 흔적으로, 지나간 자들의 실패로.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없는 무덤들 옆에 한 남자와 그의 아들이 나란히 설 참이었다. 모닥불 옆에서 한 남자가 편지를 쓰고 있었다. 손은 57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단단했고 눈빛은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무언가를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름은 퍼시 해리슨 포싯. 영국 육군 대령 출신, 왕립지리학회의 정식 측량 기사. 그리고 아마존 밀림 안에 잃어버린 도시가 있다고 믿은 몇 안 되는 백인이었다. 포싯의 이력은 화려했다. 젊은 시절 볼리비아와 브라질의 국경을 측량하며 정글에 익숙해졌고 1차 대전에는 서부 전선 포병대에서 훈장을 받았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곧장 아마존으로 돌아갔다. 다른 측량 기사들이 말라리아에 쓰러지고 향수에 시달릴 때 그는 오히려 밀림 깊숙이 들어갈수록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원정 사이사이 런던으로 돌아오면 그는 심령주의 모임에 드나들었다. 잃어버린 문명, 아틀란티스,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고대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 동료들은 반쯤 미쳤다고 수군댔지만 아무도 그의 생존력만큼은 의심하지 못했다. 정글에서 그를 앞선 자는 없었다. 발단은 낡은 문서 한 장이었다. 18세기 포르투갈 탐험가가 브라질 국립문서보관소에 남긴 기록에는 정글 깊숙한 곳, 돌로 쌓은 성벽과 계단식, 광장, 금으로 장식된 사원, 사라진 문명의 흔적이 묘사되어 있었다. 학계는 코웃음을 쳤다. 아마존의 얕은 토양과 살인적인 습기는 거대한 도시 문명이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포싯은 그 문서를 10년 넘게 품고 다녔다. 낡아 접힌 자국마다 손때가 앉을 때까지. 그는 그 잃어버린 도시의 이름까지 붙였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지. 자신이 마지막으로 찾아낼 답이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내 니나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였다. 문장은 짧고 단단했다. 우리는 곧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으로 들어간다. 걱정할 것 없다. 실패할 리 없다. 실패할 리 없다 라고 그는 썼다. 밀림은 이런 확신을 가장 좋아한다. 확신하는 자를 가장 깊은 곳까지 끌어들인 다음 아무 말 없이 삼켜버린다. 포싯에게 1925년 원정은 사실 세 번째 시도였다. 1920년 그는 단독으로 정글에 들어섰다가 말라리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겨우 살아 돌아왔다. 1921년에는 동행한 대원들이 하나둘 포기하며 원정 자체가 무산됐다. 두 번의 실패는 그를 멈추지 못했다.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그는 더 작은 인원으로 더 깊은 곳까지 밀어붙이는 쪽을 택했다. 왕립지리학회와 언론은 그런 그를 반쯤 전설로 반쯤 위험인물로 취급했다. 후원금은 계속 모였고 그는 매번 다시 배에 올랐다. 1925년 원정대는 의도적으로 단출했다. 포싯 자신, 21살 난 큰아들 잭, 그리고 잭의 절친한 친구 라리 러밀. 대규모 원정을 그는 처음부터 거부했다. 인원이 많을수록 식량은 빨리 바닥나고 낯선 부족과의 마찰도 커진다는 게 20년 경력이 새긴 지론이었다. 세 사람, 노새 몇 마리, 최소한의 장비. 그게 전부였다. 잭은 아버지를 우상처럼 따랐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곁에 붙어 원정을 배웠고 정글에서 죽는다 해도 후회는 없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다. 출발 이후 몇 주간 캠프 밖으로 나온 편지들은 점점 짧아지고 건조해졌다. 식량은 부족했고 곤충떼는 밤낮 없이 살갗을 물어뜯었다. 근처를 배회한다는 칼라팔로 부족에 대한 소문도 편지 사이사이 스며 있었다. 우호적일 수도 적대적일 수도 있다고 포싯은 적었다. 다만 별일 아니라는 투로. 그는 위험을 위험이라 부르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다. 5월 29일 포싯은 원주민 안내인 편으로 마지막 편지를 캠프 밖으로 내보냈다. 좌표는 대략 히스토리 마을에서 북동쪽. 문장은 이번에도 짧았다. 우리는 이제 무선통신도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 걱정하지 말라. 그 편지를 끝으로 세계는 포싯 부자와 라리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 몇 달이 흘렀다. 런던의 신문들은 처음엔 낙관적이었다. 포싯이 누구인가? 밀림에서 그를 능가할 자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다. 왕립지리학회가 수색대를 조직했다. 하나가 실패하면 다음 하나가 나섰다. 1928년에는 미국인 탐험가 조지 다이엇이 이끄는 수색대가, 1930년대 초에는 영국 작가 피터 플레밍이 이끄는 팀이,
그 뒤로도 이름 모를 수색대가 줄지어 정글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수색대원들마저 하나둘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기 시작했다. 정글은 구하러 온 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삼켰다. 다이엇의 수색대는 몇 달간 정글을 헤맨 끝에 어느 부족으로부터 이상한 물건을 손에 넣었다. 포싯이 지녔던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제 노쇠 명패였다. 부족은 명패를 어디서 얻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포싯의 것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만 끝내 확증되지 않았다. 1951년에는 브라질의 한 부족장이 백인 3명을 죽여 강에 던졌다고 자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듬해 발굴된 뼈 조각이 영국으로 옮겨져 감식됐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포싯이라기엔 키가 맞지 않았다. 가짜였다. 1930년대 후반 홀로 정글로 들어간 한 탐험가는 원주민에게 붙잡혀 억류됐다가 결국 정신이 무너진 채로 발견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죽었다. 1996년에는 스위스 출신 탐험가가 같은 좌표를 따라 들어갔다가 종적을 감췄다. 수색대가 파견됐지만 성과 없이 돌아왔다. 포싯이 삼켜진 자리는 그를 줬던 이들마저 차례로 삼켰다. 사람들은 그 좌표 자체에 저주가 서려 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작 칼라팔로 부족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백인 3명이 자신들의 마을을 지나 동쪽으로 걸어갔고 며칠 뒤 그쪽 하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이야기였다. 후대의 인류학자들이 이 구전을 채록했지만 그것이 살해의 증거인지 단순한 야영 흔적인지는 끝내 가려지지 않았다. 부족의 기억과 서구의 기록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고 그 사이의 간극은 100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다. 런던에서는 다른 종류의 소동도 벌어졌다. 강신술사와 영매들이 잇따라 포싯과 교신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는 그가 살아있으며 곧 돌아온다 했고 어떤 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정글 어딘가를 떠돈다고 했다. 니나는 그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려 했지만 어느 것도 실마리가 되지 못했다. 확신과 소문이 뒤섞인 채로 사건은 점점 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되어갔다. 타블로이드는 또 다른 상상력을 보탰다. 정글 깊숙한 곳에 백인의 피부를 가진 부족이 살고 있으며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문명의 후예이자 포싯을 거두어들인 이들이라는 소문이었다.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이야기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신문에까지 번졌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원했고 포싯의 실종은 그 이야기를 무한히 늘려도 좋은 빈칸이 되어주었다. 포싯의 죽음을 둘러싼 가설은 넘쳐났다. 원주민에게 살해당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남아있다. 포싯 스스로 부족과의 마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격이었고 원정 막바지 물자가 바닥나며 긴장이 극에 달했으리라는 정황이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열병이나 굶주림으로 셋 다 자연사했으리라는 설도 있다. 개 중에는 더 기이한 소문도 있었다. 포싯이 애초에 죽지 않았다는 문명을 등지고 스스로 정글의 부족민이 되어 살았다는 심지어 은둔한 이상향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어느 것 하나 증명되지 못한 채 여전히 소문으로만 떠돈다. 흥미로운 반전은 반세기가 지난 뒤 찾아왔다. 위성사진과 현대 고고학 발굴이 아마존 상부신구강 유역 곳곳에서 대규모 정착지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반듯한 도로, 흙으로 쌓은 제방, 계획적으로 배열된 광장. 한미국인 고고학자는 이 유적군을 수년에 걸쳐 발굴하며 한때 이 일대에 수만 명이 거주하는 연결된 마을 체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었다. 코웃음거리였던 정글 문명론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재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의 한 작가는 포싯의 발자취를 직접 조치며 그의 노트와 편지를 추적했고 스스로도 같은 정글에 발을 들였다. 그 결과물은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이 사건으로 되돌렸고 훗날 영화로도 제작되며 대중 사이에 다시 회자되었다. 포싯이 그토록 줬던 지가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직관이 순전한 망상만은 아니었을 가능성만큼은 남았다. 포싯의 아내 니나는 남편이 언젠가 돌아오리라 믿으며 여생을 보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고 죽는 날까지 남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시신도 무덤도 마지막 순간을 증언할 사람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남은 것은 마지막 편지 한 장과 그가 그토록 확신했던 좌표뿐이었다. 지금도 매년 몇몇은 그 좌표를 따라 정글로 들어간다. GPS와 위성전화를 들고 100년 전보다 훨씬 무장한 채로. 그럼에도 대부분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돌아온다. 몇몇은 아예 돌아오지 못한다. 포싯에게는 니나와의 사이에 또 다른 아들과 딸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형이 함께 밀림으로 떠나는 모습을 부두에서 배웅했다. 누구도 그것이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훗날 남은 자식들은 평생 두 번의 상실을 안고 살았다. 아버지의 상실과 형의 상실. 장례식도 정확한 사망 신고일도 없이 그저 서서히 인정해야 했던 상실이었다. 밀림은 지금도 조용하다. 100년 가까이 그래왔듯이. 강물은 흐르고 나무는 자라고 계절은 돌아왔다 다시 물러난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 어딘가에 한대령과 그의 아들과 친구, 그리고 세상이 끝내 확인하지 못한 도시에 대한 답이 여전히 묻혀 있다. 답을 찾으러 간 사람들의 발자국까지 함께 흙과 뿌리 밑으로 조용히 가라앉은 채로